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설계사 자격시험 손해보험 요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9페이지를 펴주십시오. 하재보험이 나옵니다. 저희가 공통과목과 다르게 하재보험, 손해보험 쪽은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외워야 된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재보험의 이해입니다. 하재보험의 이해에서는 4문제가량이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하재보험 물건 구분입니다. 하재보험은 주택물건, 일반물건, 공장물건으로 구분이 되며 각각 어떤 물건에 어떠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택 쪽에 보시면 피아노 교습소와 조산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주택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물건인데요. 자, 피아노 교습소와 조산원은 주택으로 분류된다. 즉 위험도가 주택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택 병용, 주택 내에 있는 피아노 교습소, 조산원은 주택 물건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주택 물건에서는 보통약관에서 폭발 파열을 보상한다라는 내용도 별표를 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물건은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것이 일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쉽습니다. 공장 물건은 작업장, 변전소, 발전소, 강업소, 공장 내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장은 공장이고 변전소, 발전소, 강업소, 줄여서 변, 발, 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공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 내 기숙사, 공장 내에 있는 기숙사는 공장과 위험도가 같습니다. 공장이 불타면 공장 내에 있는 기숙사도 같이 불타게 되겠죠. 그래서 공장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일반 기숙사, 기숙사는 일반이지만 공장 내의 기숙사는 공장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 공장의 차이점은 폭발 파열을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입니다. 주택 물건에서는 보통 약관에서 폭발 파열을 보장하지만 일반과 공장에서는 보통 약관에서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고 특별 약관에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재보험 손해의 종류는 재산 손해와 비용 손해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비용 손해 중에 잔존물 제거 비용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불타고 남은 잔존물을 제거하는 비용이죠. 그래서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을 해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손해 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 등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비용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즉, 잔존물 제거 비용, 이것은 불타고 남은 것을 치우는 비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비용이라고 회사가 간주하는 반면에 손해를 막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불타고 남은 잔존물, 이 잔존물은 보험회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위해서 잔존물을 보존하는 비용을 썼다. 또는 보험회사의 대위권을 지키기 위한 비용을 썼다. 기타 협력 비용을 썼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라는 부분 차이점으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는데요. 보상하는 손해를 한번 보시게 되면 고의는 보상이 안 되지만 내가 고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불을 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하재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옆집 화재로 우리 집이 불탔다. 벼락으로 인해서 벼락에 동그라미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벼락으로 인한 경우 하재보험의 보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재보험에서는 벼락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침수 손해.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뿌렸을 때 우리 집에 침수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도 하재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자, 두 번째 하이폰에 보시게 되면 도난 및 분실이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우리 집의 물건을 누가 훔쳐갔어요. 또는 불이 나서 우리 집의 물건을 바깥으로 빼놨는데 그 물건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수도관이 동파로 인하여 파열되는, 아까 전에 폭발 파열이 보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수도관이 파열되는 것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정기적 사고로 인한 하재는 보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 정전과 같은 하재를 동반하지 않는 정기적 사고는 보상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계속계약의 요건이 나오는데요. 계속계약이라는 것은 보험을 계속해서 하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동일의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보험회사, 동일 구내, 즉 동일한 장소죠. 보험기간이 딱 1년인 계약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고 할인율은 5%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의 95%를 적용한다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이 안 된 채로 해지하거나 1년을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계약 일시납 보험료율의 적용 방법인데요. 1년을 넘어가되 3년이 안 되는 보험에 대해서는 장기계약 일시납 보험료율 적용을 해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2년 장기계약 요율과 3년 장기계약 요율을 외우시고서 나머지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년 장기계약 요율 할인은 연요율, 원래 내야 될 보험요율에다가 175%를 곱해주고 3년 장기계약 요율은 연요율의 250%를 곱해서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2년은 275, 2년은 175에서 275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고요. 3년은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에 325 이런 걸 연관시켜서 같이 외워주시면 비교적 쉽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80% 코인슈어런스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물건, 일반 물건인데요. 저희 비례보상에 대해서 배울 때 보험 가액의 80%만 보험 가입 금액을 하면 비례보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입 금액이 가액의 80% 이상 시 실손보상이 적용된다라는 내용 80% 코인슈어런스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 한 번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담보물건과 명기물건이 나오는데요.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보험을 가입할 때 기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장된 물건이 있는 반면에 이름을 기록해야지 보장되는 명기물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화, 우표, 보석, 골동품, 글, 그림, 소프트웨어, 옥외 동산, 야적 동산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이름을 기록해 놔야지만 불이 났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입니다. 하재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 의무는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용도, 그리고 그 건물 내 저장품의 종류, 중복 가입 여부 등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피보험자의 직업, 하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직업은 중요한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통지 의무는 보험 목적의 양도, 그러니까 이 건물을 넘겨줄 때 다른 사람에게 또는 중복 보험을 체결할 때 또는 위험도가 현저히 증가, 즉 그 건물 내의 업종을 바꾼다, 음식점을 하기로 했었는데 호텔로 바꾼다, 이런 경우는 업종의 위험 증가, 즉 하재보험을 가입한 건물에 음식점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위험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통지 의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건물을 비워둔 때, 15일 이상 건물을 수사한 때 통지 의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해방지 의무,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하게 되면 손해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입니다. 자, 하재보험의 이해인데요. 책임 시기, 즉 보험회사가 보장을 해주는 시기는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승낙하고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1회 보험료를 받은 때가 중요합니다. 작은 별표를 쳐주시고요. 보험금의 지급은 7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신체, 사람의 신체와 관련해서는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하재보험, 즉 건물과 관련된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왜냐하면 하재보험은 보험금 지급 규모가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가지기금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특별약관이라고 해서 특약으로서 하재보험에 풍수재 특약을 넣을 수 있는데 태풍, 해오리, 폭풍 후 해일 보상 등이 있습니다. 풍수재이기 때문에 바람풍의 물수, 즉 태풍 바람이죠. 해오리 바람이죠. 폭풍 바람이죠. 해일 보상, 해일은 물이죠. 자, 근데 폭설과 우박은 눈이기 때문에 바람도 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서는 제외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건물 하재보험 가입 대상이 있는데요. 별표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특수건물 하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건물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11층 이상의 건물, 아파트는 16층 이상입니다.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국유건물, 바닥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30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업. 그래서 국유건물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박물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물관은 1000제곱미터 작기 때문에 서서, 200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은 조금 넓어졌기 때문에 앉아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30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업은 더 넓어졌기 때문에 누워서 잘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서 외우시면 조금 더 숙지하시기 쉽습니다. 특수건물 하재보험에 신체 손해 배상 책임담보 특약이 있는데요. 가입 주체는 건물 소유주, 소유주의 동그라미를 하시고 보상은 있는데, 사망 후유장애는 1인당 최고 1억 5천, 부상은 1인당 최고 3천만 원 이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대물은 10억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하재 배상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망 후유장애는 똑같습니다. 금액이 1억 5천, 부상은 3천만 원 한도이고 대물은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자,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특수건물 하재 배상 책임보험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자, 우측 상단에 특종보험이 나와 있는데요. 특종보험에서는 의무보험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의무배상책임보험 중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학자가 원체 특이예유, 다들 아시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재난배상책임보험,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등등으로 앞글자를 따서 외워주시면 되고, 다음 중 의무배상책임보험이 아닌 것을 하면 앞글자가 없는 것을 찾아낼 줄 아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손해사고 기준과 배상 청구 기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손해사고 기준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상이 되는 좀 너그러운 보험금 청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배상 청구 기준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만 보험금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과 전문의 배상책임보험은 배상 청구 기준인데요. 대표적으로 전문가, 임원 이런 분들은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재직기간 중에만 보상이 된다라는 식으로 기억을 하셔도 되고, 돈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은 더 엄격한 보상 청구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손해사고 기준이 아닌 것은, 배상 청구 기준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임원과 전문의 배상 책임 보험을 기억해 두셨다가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인데요. 자, 가입 대상 가스 제조, 판매업자, 용기 제조업자가 있는데 가스 용기 운송업자는 제외가 된다는 부분 포인트를 잡아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 보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큰 곳과 작은 곳, 큰 곳은 의무고 작은 곳은 의무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난보험이 나오죠. 도난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보관 장소 내에서 발생한 도난 손해를 보상하는데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보관 장소를 72시간, 3일 이상을 비워둔 동안에, 즉 적절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발생한 도난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손해 보장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도난이 발생하고서 30일 이상 동안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관심이 없었다는 거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는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보험의 목적이 보관 장소를 벗어나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손해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저 종합보험인데요. 자, 레저 종합보험은 주계약이 상해사고입니다. 상해보험이고요. 용품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도난과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즉, 낚시를 즐겨 하시는 분이 이 레저 종합보험을 넣었는데 낚싯대를 갈고 싶어요. 교체하고 싶어요. 이랬을 때 낚싯대를 버려버리고 도난당했어요. 분실됐어요.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도난과 분실은 도덕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인데요. 피보험자는 유아원생입니다. 자, 그래서 보장 범위가 유아원생의 교육기관 생활 중에 사고를 보상하며 추가적으로 등하교 중에 소풍, 견학, 특별활동 중에 사고를 보상합니다. 다만 가정생활, 집에서 사고 난 것은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동산 종합보험 관련해서는 가입 불가능한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 내의 기계 이러한 것 등은 가입 불가 대상인데, 다만 리스 물건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리스 물건은 동산 종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점과
자비험, 건물 붕괴가 자비험에 해당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차량의 충돌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상에 제외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행 보험은 저희가 대표적인 혼합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보통 약관에는 상해 사망과 후유 장애 담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휴대폰 손해는 회사별 한도에 따라 보상이 되고 분실로 인한 휴대폰 구입 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실과 도난은 웬만해서는 잘 보상이 안 되는구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틴전시 보험인데요. 컨틴전시라는 말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보험이다 라고 해서 특정 사건이 현실화되었을 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건데 스포츠 시상보험, 날씨보험, 행사취소 보상보험 등이 있지만 복권보험은 없다. 당연하죠. 복권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복권을 가입하기 전에 보험을 가입해놓고 이제 복권을 살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이해입니다. 장기손해보험은 통상 3년 이상 되는 보험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없는 한급금, 만기한급금과 해지한급금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한 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장기손해보험을 3개월 이상 냈을 때, 즉 선납이라고 표현하죠. 선납을 했을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납예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납입 독촉, 장기손해보험을 보험료를 미루게 되면 납입최고라고 해서 독촉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기간으로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하여서 이제 보험료를 내달라고 요청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납입최고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자, 납입최고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계약이 실효가 되게 됩니다.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는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내시고 연체 이자와 고지 의무를 다시 하고 나서 보험회사의 승인 시에 약관에서 정한 시점에 부활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 대출 제도는 해지한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종종 지문의 오답으로서 만기 한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오답이 출제됩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틀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의 3요소, 종종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정이익률이라는 오답이 등장하는데요. 위험률 차손익이라고 해서 예정위험률, 그러니까 예상했던 위험도와 실제 사고, 손해율과의 차이를 위험률 차손익이라고 한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준비금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책임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 법에서 정해놓은 적립금이라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고객분들께 받은 보험료를 전부 다 다른 쪽에 투자를 해버리게 되면 고객분들이 보험금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급해 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법에서 정해놓은 적립금, 책임 준비금을 두고서 일정 수준은 보험회사 내에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한급금의 지급, 자, 지급 지연 시에 평균 공시이율로 이자를 지급하되 보험 만기 후에 1년 이내의 기간은 평균 공시이율의 50% 절반만 이자를 붙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년이 넘었을 때는 단 1%의 이자만 추가해서 한급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정이율이라는 오답으로 종종 출제가 되니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험금의 지급은 신체의 경우에는 3영업일, 배상책임과 재산손해보험금은 지급 결정된 날로부터 7일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시고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장기하재보험에서 인수제한 물건이 나오는데요. 하재보험에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불탔는데 우리 집에 1억 원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었어요. 이것도 보상해 주세요.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기 난감하겠죠. 그래서 통화나 유가증권, 인지, 우표, 자동차, 법률에서 정한 특수물건 등은 인수제한, 보험에서 인수제한이라는 게 걸려서 한 번의 보험가입이 불가능하고 심사를 거쳐서 보험가입을 받아주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재보험과 특종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금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